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을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장이 이제 관세 영역으로 쇼티지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죠. 이번 주는 대내외 변수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할 거는 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탠스예요. 이 방향 자체가 하락의 방향이냐 아니면 상승의 방향이냐 이런 기조를 우리가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변동성 확대 구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볼 때 지금 우리 시장은 저평가 국면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급 논리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올해는 주가가 2,500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연기금이 매수할 겁니다라는 코멘트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수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변화, 방향 자체가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짐에 있어서 가장 시장을 지탱해 주는 그 매수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땐 연기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기금이라는 그 주체의 그 포인트는 주식을 1년, 2년 가져가지 않아요. 5년, 6년 장기적으로 가졌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가 방어는 우리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연기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도 코멘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들이에요. 어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2,500 밑에가 내려온다고 하면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 이걸 쓰는 게 낫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게 업종으로 본다면 연기금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반도체 쪽이고요. 그다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을 늘렸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바로는 올라가지 않지만 장기적인 스탠스에서는 뚜렷하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모습은 올해 저평가 국면에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변동성입니다. 대내외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고 그다음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게 이제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협박을 하고 그다음 화해를 하고 또한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 이런 정책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올해보다는 국내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머니가 국내도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포인트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4년 전부터 금사라고 제시를 많이 해드렸어요. 금값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높을 수 있는 가격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머니무브라고 하죠. 올해는 국내 시장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도 신흥국 쪽으로 우리의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중국은 봐야 되는 거야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내수 증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내수 증액의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쪽도 우리가 잘 보는 전략을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 아직 스탠스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엉덩이 무겁게 투자 전략을 가고요. 2,500 밑에 내려온다. 그럼 연기금을 포인트로 보고 우리가 따라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굵직한 매매라 그래요. 짧은 매매보다는 굵직한 매매를 끌고 가는 게 연말에 돼서 수익률이 많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잔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펼쳐야 될 때가 맞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가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참여 방법과 유튜브 종목 신청 접수하는 방법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에 이제 다시 나오기에 10년 전이죠. 10년 컴백을 했어요. 10년 만에 컴백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점심시간에 종목 분석하고 종목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치킨을 하나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지금 치킨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방송에 상담이 채택된 분들에게 치킨 이벤트를 하고요. 그럼 나도 상담을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은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저랑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이요? 힘들어요. 힘드세요. 예, 제가 좀 어깨에 짐을 좀 내려줄 수 있을지.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였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10% 들어갔어요. 어제 그제 3일 됐어요, 제가요. 잘 사셨네요. 이거 네. 직접 사셨어요? 아니면 네, 직접 샀어요, 제가요. 그래 주식 잘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이, 예, 이 자리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봐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보고, 그다음 모멘터를 보고, 실적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네. 자리는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가스값이 천연가스값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네. 천연가스값들이 급등했어요. 뭐 2달러, 3달러 하던 게 지금 6달러까지 올라가 있고, 이 가스의 네. 영향이 이제 네.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꾹 끌고 가는 전략을 보면 되고요. 오늘 네. 보면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스공사는 오늘 잘 버텨요, 안 버텨요? 버텨요. 요즘 최근에 버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시장이 좋아지면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네. 올해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목표가는 끌고 4만 5천 원. 가려고요. 네, 추매해도 돼요. 네, 이 자리는 좀 추매해서 끌고 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그 모멘텀이 있어요. 알래스카 네. 가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LNG의 네. 가격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광을 받을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스 관련주를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네. 목표가는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수급 네.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 연기금이죠. 네, 채금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기관도 아니에요. 외국인도 네.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될 건 연기금이에요. 지금은 시장 그 플레이어가 강한 건 네. 연기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종목을 샀냐 안 샀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보면 올 2월부터 계속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건 뭐냐 싸다는 거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다라고 네. 판단하기 있기 때문에 매수가 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살 거냐 쭉 끌고 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올 상반기까지 좀 끌고 간다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추가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사익었어요? 그러면 매 사익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쓰고 목표가는 5만 원. 그 네, 5만 원 네. 넘어가면 또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5만 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TS 엔진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20%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변동성 되게 센 종목인데. 네, 힘들어요. 그래요. 이거 사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조선 엔진 쪽 네. 이런 것 방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살 때는 잘못 산 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종목 잠깐 밀렸고 오늘 눌러왔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에요. 그 조선 엔진 관련주들은 올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딴 종목이 3, 4% 빠질 때 이 종목은 어제 엄청 많이 빠졌죠. 네. 어제 19%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냥 뭐 기다리면 오겠지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더 빠질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죠. 안 빠져요. 이제 우리가 더 볼 때, 빠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 시세가 많이 눌렸잖아요. 시세가 마이너스 22%까지 어제 갔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가에는 19%에 끝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세를 보면 이 종목 못 해요.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세가 좋다, 시세가 빠르다, 변동성이 세다 안 세다는 뭘 보냐면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시세를 누른 거나 시세를 좀 강하게 변동을 준다라는 것들은 시세라고 그래요. 시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거래예요, 거래. 거래가 터져서 시세가 빠진 거냐 아니면 거래가 눌러서 나온 거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제 보면 시세는 많이 빠졌는데 거래가 어때요? 안 빠졌죠. 거래가 많이 네. 터지진 않았죠. 네, 그죠? 그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그냥 놔둔 거예요. 이 안에는 세력이라는 종목, 세력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맞아요. 그래서 매집이 들어왔고 그럼 다시 꺾어 들어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튀김이라 그래. 튀면 매도. 이게 이제 25,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25,000원까지 한 번 더 오거든요. 그때 매도하시면 네. 어떨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걸어놓으세요. 이게 이거 이제 얼마 전에 네. 전환 청구권, 신주 인수권이 그게 뜨면서 이렇게 네. 막 빠지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아,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네. 트렌드라 그래요. 이제 이 매집이냐 분산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분석보다는 이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세력주라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도 셀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5,000원에 걸어놓는 거 어떨까요? 아, 네. 그거 걸어놓으세요. 알겠죠? 탁 튀어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튀어 올라올 때도 빨리 네. 올라와요. 여기 보면 여기도 장중에 얼마 올라왔냐면 25%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22%. 빠질 때도 20%, 올라갈 때도 20%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트레이딩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같이 25,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온다 생각하고 25,000원 매도 걸어놓은 건 어떨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팔릴 거야 한번. 감사합니다. 예, 알겠죠? 아,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도 꼭 걸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테크윙 매수가 비중은요? 48,200원에 35%입니다. 좀 밀렸죠. 예. 네, 어떨까요?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우리가 전개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 뭐 이게 그러면 보면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놨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주가가 빠진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주가라는 건 빠지는 건 조정이라 그래요. 조정은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이냐 없는 거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테크인 같은 경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고 샀거든요. 저도 있다고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이라고 해요. 이제 모멘텀이죠. 실적 베이스하고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번 사이클이 지나면 2분기부터는 좋아져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베이스가 작년보다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붙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먼저 움직여 놔야 이런 이 반도체 소부장도 따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4월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는 좀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예.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재밌죠? 여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한번 이렇게 봐봐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세요? 여기는 예. 여기 오면 어때요? 딱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오면 밀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가격이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원래 트레이딩 전략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그다음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로 파는 전략이 똑같은 자리라고 해요.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바닥이라 그래요. 원바닥, 투바닥, 3바닥이래요. 바닥이 3개 나왔다.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확인했다. 이래서 이제 3바닥이라 그래요. 3바닥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바닥이라 그러거든요. 밀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밀리더라도 바로 반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 32,000원에 사서 5만 원에 파는 전략을 쓰면 수익을 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 5만 원에 매도 이런 전략을 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여력이 있어 그럼 좀 더 끌고 좀 더 사서 5만 원에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컴투스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컴투스 48,000원에 10%예요. 48,000원 주고 사셨어요? 네. 가격은 좀 높지 않네요. 그래 다행이다. 그죠? 네. 좀 밀리니까 어때요? 오늘 좀 뭐 긴장되세요? 아, 네, 그렇죠. 이제 게임주는 우리가 정통적인 게임주는 언제 올라가냐 이걸 많이 우리 보거든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많이 봐요. 국내 소비와 그다음에 중국을 좀 많이 보는데 중국의 이제 한란령 해제에 영향을 받는 게 게임주예요. 그 전에는 이 소비를 많이 타요. 이게 게임 같은 경우는 365일, 1년 365일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비하고 직격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놀자주라 그래요. 이런 게임, 엔터, 영화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국내보다는
국외, 특히 이제 중국 이게 이제 한알령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요. 네네네. 더 빠질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여기서는 안 빠져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의 바닥. 맞아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싸다고 생각하는 인식 가격들이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이게 이제 월봉이라 그래요. 이 월봉을 보면 이제 가격을 우리가 월봉을 보는 이유는 가격 위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월봉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연봉을 보는 거는 사이클을 봐요. 사이클. 그래서 올해는 좋냐 안 좋냐, 그 나쁘냐 좋냐 이거를 우리가 가격 위치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5만 원짜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여기서 장대 음봉 하나 나오고 빠지지 않죠. 이게 연봉이에요. 올해는 이제 5만 원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고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도 마찬가지죠. 이 라인은 지켜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6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 T값을 주면 이 종목은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빠지기보다는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이 종목은 많이 밀렸어요? 덜 밀렸어요? 조금 더. 좀 덜 밀렸죠. 네, 그건 뭐냐?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밀리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반등되면 이제 갈 거야라는 게 저가라고 그래요. 그래 저가 매수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노멀하게 5만 원까지 들고 갈 수 있고요. 내가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좀 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면 이제 메이저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제 금투 이제 슬슬 이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보이죠. 이게 메이저 수급인데요. 게임주는 이게 가격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4월, 5월 요게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들어올 때 그때 팔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이노텍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5천 원에 10%예요. 이 종목 되게 힘들죠. 네. 그죠? LG에너텍, 삼성전기 이쪽 오늘 IT 쪽에서 좀 한 대 강하게 맞았죠. 이 관세 영향 때문에. 근데 이제 LG에너텍, 삼성전기, SKC는 올해 장기적으로 가는 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건 어떨까요? 단기를 보면 조금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많이 움직이는 게 삼성전기, LG로테, SKC 이제 유리기판 쪽이에요. 여기에 지금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쇼티지가 나왔는데요.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 여유는 되세요? 네네네. 여기서는 좀 더 사도 돼요.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저점이라 그래요. 전저점을 깼냐 안 깼냐. 이 전저점이 13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로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시장에 쇼트지가 나올 수 있어요. 관세 영향으로.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레벨단에 있어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오늘 파는 거 오늘을 많이 밀렸을 때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올해는 좀 상반기 내내 끌고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잡고 가셔도 돼요. 그럼 오늘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네.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 하라냐라고 했을 때는 쇼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IT 쪽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5.98.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 이제 창고라 그래요. 이런 종목은 쇼티지 내는 종목들 창고를 분석하면 이건 거의 모건 스탠디 창고가 되게 많아요. 아마 오늘 매도세가 제일 많이 붙은 창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모건이에요. 여기 모건 스탠디 여기 보면 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모건, 그다음에 LG이노텍 한번 볼게요. 창고라고 해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골드만삭스 여기는 모건이 없네요. IT에 쇼티를 많이 내는 것들은 이제 모건 스탠디에서 많이 내요. 그 쇼티를 많이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늘 내일 정도 조정이 좀 끝나면 마무리되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또 이제 우리가 탄력이라 그래요. 한 번 움직일 때 얼마만큼 움직이냐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보면 LG노텍은 한 번 움직일 때 10%까지 올라와요. 여기 뭐 10%,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 7% 탄력이 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 네.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좀 더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좀 끌고 가서 좀 더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힘드시죠? 예. 요즘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면 괜찮은 시장 와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전반기에 다 이제 녹아들었어요. 관세, 정치적 이슈 이게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요 시기만 잘 지난다면 시장 자체는 레벨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이겨내는 전략을 쓰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종목이세요? 오리온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0만 8천 원. 잘 사셨네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이거 너무 잘 샀는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유튜브 보고 샀어요. 유튜브 보고 샀어요? 예. 제 유튜브 보고 사셨죠. 네네. 제 너튜브 보고 사셨죠. 예. 식품 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먹거리라 그래요. 먹거리는 이 관세 영향이 좀 들어와요. 내수 소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네. 들어서 이제 단가, 물가라 그래요. 물가 많이 올랐죠. 그런 네. 이슈가 있는 게 식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올해는 식품 관련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원년에 해요. 특히 이제 오리온, 그다음 빙그레, 그다음 오뚜기, 이 농심 이렇게 라면 수출하는 거, 삼양식품도 네. 신고가에 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먹거리 관련주들을 좀 길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더 들고 갈 수 있으세요? 예, 예.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 목표가를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좀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 가격만 보면 될 것 같죠? 네네. 네, 그 주식은 맞아요. 그래요. 가격 모르요 13만 원이요. 13만 원이요? 네, 13만 원 이제 머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컨트라 네. 그래요. 컨트가 뭐냐면 여기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예. 오리온에 대한 그 역사예요. 그 월봉을 보면 이게 이제 네. 봉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잘 보이시죠? 화면이? 여기는 네네. 2018년이에요. 여기 2018년에 한번 고점 만들고 그다음에 20년에 고점 만들고 그다음에 23년에 고점 만들고 그다음 바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7만 5천 원, 7만 5천 원,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요 안에서 움직이죠. 잘 예. 봐봐요. 요 안에서 이렇게 몇 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한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요 안에서 이 박스권 이렇게 움직여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그림대로 올라오죠. 여기서 예, 사면 요 위에서 매도하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사면 위에서 매도하고, 여기 사면 위로 올라오고, 여기 사면 위로 올라오는 가격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3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고, 저도 13만 원을 받는데 네, 자꾸 중간에서 안 올라가고 자꾸 떨어져서 이번에 올라가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 올라갈 거예요. 13만 원 딱 되면 파세요. 여기는 예, 이제 예. 우리의 매물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정말 그림이 똑같죠. 예. 딱 끊어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로직 매매예요. 이 안에는 프로그램을 로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역사적 저점은 업황이 너무 안 좋아도 7만 원, 8만 원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이제 손익 단가라 그래요. 이거는 외국인 기관 지분율이 마이너스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빠진다? 그럼 외국인 기관들이 사요. 자기가 이제 손익분기점 BEP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는 그런 로직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13만 원 되면 매도해라.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직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13만 원에 가면 팔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다리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네. 사면 될까요? 8만 원, 9만 원. 그래서 또 어디에 팔면 돼요? 13만 원.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힘든 네, 시장 잘 이겨내시길 수고하세요.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보다는 우리 시청자님 마음고생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이 아이고. 어려워서 뭐 저희들은 잘 견뎌요.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번개같이는 잘 견디는데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예요. 어느 종목이세요? 젤테온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6만 7천 원에 15%요. 아, 그래요? 좀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근데요,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짤 수 있으세요, 선생님?
내가 중장기로- 장기적인 것보다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중이에요. 이거 선택과 집중, 대형주로 집중하는 올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다음에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종목을 10개 사는 것보다 좋은 종목 하나 사가지고 올해는 집중하는 가격이고요. 셀트리온은 저는 꼭 포트에 넣어가지고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라고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 근데 수익을 많이 주진 않아요. 언제 주냐 수익을? 가장 쌌을 때 5만 원대에 사놓으면 수익을 주는 그런 가격이 이제 삼성전자라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5만 원 언저리에서 사게 되면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면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쯤요. 네,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72,000원까지요. 72,000원이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 변동성이 올해는 되게 변동성이 셀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장벽과 관세에 대한 영향 이거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조그만 종목을 건드리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갖고 끌고 가는 게 우리가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종목을 10개 사는 것보다 한 종목으로 강한 종목을 사는 게 나아요. 실적 베이스가 받쳐주고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 이걸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대형주를 좀 집중 투자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나아요.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본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이 가격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끌고 가고요. 7만 원 되면 전화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고맙습니다. 팔지 마세요. 예,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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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프로모티요. 어제도 이 종목 상담했는데 오늘도 또 들어오네요. 우리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지금 2차 전지 주주분들 엄청 힘들죠. 네.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힘든 가격대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네. 자,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요? 7만 원요. 비중은요? 7%요. 7,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예, 더 살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이게 아마 네. 다른 사람들은 다 팔으라 그럴 거예요 아마. 안 좋은데 왜 사냐, 왜 팔았냐, 왜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 종목은 이제 가격이 이론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업황 안 좋아요. 그다음에 변수들 이거 안 좋거든요. 그러면 센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쇼티지라 그래요. 이 쇼티지가 나온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밴드 폭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가격은 추가 매수해서 7만 원, 6만 5천, 7만 원 팔 수 있는 가격이 와요. 오늘 또 밀리다가 이제 양봉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는 네. 싸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제가 여기 보면 다 음봉이죠. 여기 보면 다 파랑 하나, 둘, 셋, 넷 다 음봉이죠. 매도세가 셌어요, 그죠? 근데 오늘 시장이 많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뭐냐? 여기는 그래서 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가격은 펀드멘탈 보고 우리가 그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저가에 매수해서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럼 이 가격은 싸냐? 싸요. 그게 이제 쇼티지 나온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6만 5천 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6만 5천 원, 7만 원을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 보지 않는 가격이사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전략 쓰면 될 것 같아요. 겁먹지 마시고 좀 하시고 추가 매수해서 6만 5천 원, 7만 원을 나온다라는 것들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서 7만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조금 네. 더 흔들리더라도 여기서 잘 이겨내면 돼요. 알겠죠? 여기 이겨내면 네,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강연회가 있죠. 수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토요일은 수원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일요일은 저기 부산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막 걱정되고 위축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심리예요. 주식은 심리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멘탈이라고 하는데요. 멘탈 코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경험이에요. 경험은 암묵지라고 그랬죠. 암묵지는 내공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녹아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경험이 있냐 없냐, 이 노하우를 강연회 때 많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들 장소하고 시간 잘 보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힘든 시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의지를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성지성의껏 상담하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10년물에 리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는 우리 상담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치킨을 쏘아 드립니다. 그리고 치킨 드시면서 재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전화번호는 01-3153-2641로 저장해 놓으셨고요. 올해부터 금요일 12시 되면 꼭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종목의 안심, 종목의 흐름, 종목의 체크를 할 수 있게 꼭 저장했고 꼭 12시만 되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반갑습니다. 팍팍! 감사합니다. 팍팍. 이렇게 막 기를 일요일 많이 들여서 오늘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는 터져서 그나마 다행인 게 꼬리를 네. 주고 있어요. 2,500을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여러 나라 보면은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잡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이기는 현명한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아기 일요일날 그 강연에 한번 가서 직접 뵙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그 대한항공이고요. 아, 대한항공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2,700원에 비중은 7%입니다.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주가를 살 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업황이라 그래요. 이제 업황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유가를 먼저 영향을 받겠죠. 네,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소비. 이제 어디도 여행 관객들이 네. 많이 나가냐 인바운드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펀드멘탈. 이제 회사의 네. 실적이라든지 요걸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위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위치라는 네. 것들은 지금 내가 사는 자리가 좋은 자리냐, 좋지 않은 자리냐, 그다음에 싼 자리냐, 안 싼 자리냐 이걸 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시세라 그래요. 뭐 시세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잣대를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격 이론을 어떻게 보냐면 수요와 공급단을 봐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격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가격. 그러면 그 가격이 오면 사람이 팔겠구나. 그다음에 손해를 가장 많이 본 가격이 오면 사람들이 사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제 위치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볼까요? 이게 삐쩍 나온 데 있죠, 여기.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1번 보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은 어디예요? 한번 볼까요? 요 자리잖아요. 여기 왜 있죠? 여기 우리 시장 사진 가격은 요 언저리잖아요. 여기 보면 요 자리 그죠? 근데 또 이제 이게 윗 가격이라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큰 그림에서 네. 박스권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밑에는 이 가격 오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오면 또 들어와요. 또 여기 오면 들어오네. 그럼 이 자리는 들어올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들어올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또 추가 매수하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이쪽은 네.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점과 이 중간이 있죠. 이게 또 매물이 있어요. 요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요 안에서 또 밑으로 떨어지고 또 요 오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업황의 회복보다는 단기 가격의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이게 대한항공이라는 자체가 뭐 강하게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비가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여행 가는 것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인바운드라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또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이론을 부딪혀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22,500원이나 23,000원까지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킬링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는 좀 추가 매수해서 22,500원에 파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그-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이제 22,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종목은 네네. 그래도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 이제 투자자별 이렇게 상황을 봐야 돼요. 보면 봐봐요. 이 기관도 매도, 그죠? 보험도 매도, 투신도 매도, 연기금도 매도, 그죠? 누구만 네. 사고 있어요? 개인만. 여기 보면 개인만 사고 있죠? 여기 빨간 게 이제 네네. 개인이에요. 이제 네. 주가라는 건 이제 수급이라고 해요. 수급이 꼬였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체가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네. 많이 산 주식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쇼티지라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지표를 보면 아마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세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요.
그 방법이 요 라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밴드 안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사서 여기 파는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반등 들어오면 개인들 물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은 좀 견디고요.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아까 가격 얘기했던 그 가격까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면은 단가를 또 낮추기 위해서 7%보다 조금 더 사는 건 어떨까요? 더 사요. 예, 괜찮아요. 조금 더 좀 더 사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높게 보지 말고요. 네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내일까지 시장이 좀 처질 수가 있어요. 내일 또 네. 우리 국내 이벤트 있죠. 그 이벤트 아, 끝나야 예. 다음 주부터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일 또 나눠 사는 네. 거예요. 오늘 1% 사고 내일 또 1% 사고 이렇게 네, 오늘 네, 5% 사면 내일 10%총 비중이다 그러면 오늘 5% 사고 내일 5% 사고 이렇게 네네.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내일은 금요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요일장이면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세요. 그 주말에 대한 네.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럼 네네네. 내일이 금요일장이니까 월요일 날 사는 게 더 좋겠죠. 아, 월요일 종가 그죠. 센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려 그래요. 주말에 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금요일은 시장이 더 처져요. 그래서 네. 월요일 종가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봤을 때 일정 매매라고 이게 스케줄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장에는 네네. 항상 지금 관세 이슈가 있어서 주말에 불확실성 때문에 더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는 월요일 종가 부분에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그렇게 판단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멘토님. 네, 네. 행복하세요, 멘토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건강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오랜 시간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토 8만 원에 10%입니다.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볼 때 무슨 네. 종목이에요? 우리 하나투어라고 하면. 여행 중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여행 요즘 많이 가세요? 아니, 많이 안 갑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럼 안 가는 내가 여행을 자주 안 가는데 주가를 왜 사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제 오래됐구나. 근데 네, 올해는 한 좀 나을 것 3년, 같아요.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올해는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네. 이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소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네. 중심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우리가 견기라 그러거든요. 경제라고 하거든요. 이 경제라는 거는 이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금리라고 해요. 금리. 이 금리가 생산, 투자, 소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생산이 늘고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막 이래요. 지금 금리단들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그죠? 네. 높다 보면 생산도 않고 투자도 않고 소비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소비단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주가가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지까지 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해결돼야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그게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가 지나가면 이제 관광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팔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좀 추가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가는 게 나을까요? 무서워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 무섭죠? 네. 그럼 다른 사람도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같이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야죠. 아니죠, 안 가야죠. 남들이 도망갈 때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주식은 네. 1%의 수익을 낸다고 그러죠. 1%의 사람들만 생각이 반대로 가야 돼요. 남들이 도망가고 싶을 때 좀 견디면 그때부터 반등이 들어와요. 네. 이게 이제 똑같거든요. 이게 바닥 심리라 그래요. 심리에 네. 있어서 다른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업황을 보거나 이제 전국의 안정성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러면 하나투어도 옮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추가해서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서 좀 끌고 가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12시에. 네. 그때 꼭 전화 주세요. 얼마야? 가격은 62,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그때까지 그럼 비중은 한 30%까지 늘릴까요? 괜찮아요. 네. 그 대신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견디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면 올해는 끌고 가요. 왜 이제 중국 네. 무비자 때문에 중국 네. 관광객들이 이제 서서히 많이 올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광 관련주들은 우리가 상반기 지나고 상반기 때 한 번 더 강하게 위쪽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관세 영향에 벗어나는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62,000원 되시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예. 어느 종목이세요? 에이직 랜드고요. 네, 에이징 랜드 사셨어요? 예, 33,000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방송 자주 안 보시죠? 아, 좀 보다가 안 보다 좀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방송 나와서 신규주 하지 마세요라는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아, 예, 예. 예, 왜 그러면 신규주의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정답은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결론도 내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예. 고점과 저점을 논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얘기고, 그러니까 다만 뭐래 사람들이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과 심리의 바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이제 공통된 특징들을 찾아내는 게 통계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은 통계예요. 거기다 이제 펀드멘탈이 붙고 수급의 논리가 붙는 거예요. 거기다 유동성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시적 베이스보다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주의 특징은 뭐냐? 거기 3년마다 주기대로 돌아가요. 신규주가 상장이 되면 3년 동안 주가가 다 터져요. 이게 이제 공통된 그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상장한 지 얼마 됐어요? 아직 3년이 안 됐죠. 예. 그래서 3년 내내 빠지는 거예요. 여기 고점 찍고 84,000원부터 계속 빠지죠. 이게 이제 저점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보면 2023년 11월에 상장이 됐고 지금 보면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올해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럼 추가 매수할 수 추가매수는 있어요? 필요가 없겠죠? 예? 추가매수는 아직 필요가 없겠죠? 아니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사이클이라 그러죠. 사이클이 끝나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 밴드라 그래요. 이렇게 밴드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에이징 랜드도 올해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단 신용 물량이 많이 있어서 위에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물량이 있어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이 4.7% 정도 되니 이거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22,000원 정도 있죠. 예, 거기까지 한번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격을 25,000원부터 조금씩 산다 생각해서 이 종목 35,000원까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25,000원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살살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10% 정도 가져가도 하반기 되면 상반기 지나면 우리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은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바닥 예. 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너튜브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 좀 강세가 이제 로봇 관련주죠. 이제 SK, 그다음 삼성, 그다음 LG 이런 로봇 관련주는 관세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투자 소식에 오늘 뭐 유일이나 그다음에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이쪽들은 이제 변화가 되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스는 이 4만 원까지는 이 머리를 만들어 가요. 이제 세 가지 뿌리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38,000원, 4만 원까지 본다 생각하고요. 좀 농돈할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오늘 보면 로봇주가 강세예요. SK 이슈가 있으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좀 시장의 주도주가 좀 코스닥에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가서 38,000원, 4만 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이제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CJ CGV 참 어려운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CJ CG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OT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게 뭐냐면 모이는 것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질 않아요. 특히 영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OTT가 너무 발전돼 있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관에 이제 악화를 만드는 그런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보다는 잘 팔고 어느 정도에 올라오면 선절하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시장이 언제부터 빠졌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3월 내내 이제 모든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게 조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이제 주가가 반등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4,800원, 9,000원, 4,9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종목을 교체하거나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는 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반등의 무게가 둘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저 밑으로 쇼트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한다 생각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볼게요. 자, S바이오메딕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죠. 제약바이오는 이게 우리가 볼 때 딱 보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어려울 때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그다음 의료 관련주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적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기술적 패턴 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금 가격이 괜찮냐 안 괜찮냐? 내가 손해 보고 팔 거냐? 수익 보고 날 거냐? 이 종목은 매일같이 걸어놓고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게 단기간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루에 14% 정도 올라가고 하루에 11%가 빠지는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걸어놓는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일같이 28,0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놓고 한번 강하게 올라온다? 그럼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건 뭐 실적 베이스를 보는 것보다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28,0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한다 생각하고요. 28,000원에 매일같이 주문을 넣어놓으시면 팔릴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칩 AI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중소형 단들로 이제 조정이 빨리 들어와요. 근데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오래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우리가 좀 추가 매수해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변동성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스몰캡 종목으로 본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단기 보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다음에 움직일 때는 좀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도 긴 호흡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6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죠? 네,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라 그래요. 되게 가볍죠. 시가총액이 보면 이제 1,000억짜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펀드멘탈 땡. 그다음에 실적 안 맞아요. 그러니까 테마에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여요. 그 전에는 움직이잖아요. 에코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 이슈가 됐을 때 강하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규제가 들어올 때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봉들이라 그래요. 이걸 단봉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단봉들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1분봉을 켜놨을 때 이렇게 지렁이라 같이 생긴 거예요. 띄엄띄엄 움직이는 종목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죠. 이게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막 이렇게 체결이 이제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이번에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00원 잡고 반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에 온다 그러면 매도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 살 때는 시가총액이 작거나 이렇게 단봉이 많거나 그다음에 거래가 없는 거는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예, 토요일은 수원, 일요일은 부산. 자, 강연회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내용은 상승과 하락의 가치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좋은 일 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여러분을 지키러 오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